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빠지는 상황 속에서 이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눌림목의 모습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연준의 긴축 기조 관련 당국자들의 발언도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이미 반영된 수준이다라는 평가 속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뉴욕 연은 총재는 오늘 6월과 7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도 인터뷰를 통해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는 50bp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로 연준 이사, 이제 부의장이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할 때라며 경제가 강할 때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한 것이 낫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한마디로 경제 좋으니까 이 주식시장 너흰 좀 맞자 이거랑 똑같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세가 보여졌을 때 이 증시 역시도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속도를 조금 주목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 연준은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꼭 그렇게만 보여진다라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 둔화의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장기물 위주로 국채금리가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100불 아래인 99.76달러 마이너스 3.23% 하락 마감하였고요. 달러는 강세, 금 역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WTI 그러니까 유가 쪽의 안정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급격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JP모건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부터 고용 추세가 조금씩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소기업 낙관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차근차근 이 경기의 하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리 자체가 많이 꺾인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감당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추세가 점점 꺾이는 이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잘하면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 요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빠르게 인상해서 맞을 거 다 맞고 증시 빠질 거 빠진 다음에 아래서부터 다시 이 자리 잡아갖고 반등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물가 안정되면 다시 금리 내릴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연준의 계획상 보면은 50bp 이상 인상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3에서 4%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주구 장창 매달 50bp씩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주고 납니다. 숨쉴 타이밍은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재선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이 시장의 심리가 꺾이면서 이 유권자들의 심리 역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되게 조심해서 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옐런 러시아와 채권 거래 예외 조항 연장 여부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와중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소비자들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년비 70% 올랐답니다. 2002년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라고 하는데 리라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국 내에 이제 미치는 물가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뭔 소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1,000원짜리 과자 먹던 게 1,700원 된 겁니다. 딱 들어오죠. 예, 그래서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작살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터키가 안정 역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 터키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러시아가 있고 이쪽이 흑해인가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대륙 있고 여기 통과하는 요 강 같은 바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는 유럽 쪽에 그 지중해인가 그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네, 터키가 딱 여기 있습니다. 터키가 여기 문을 안 열어주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하다 보니까 러시아랑 딱 이 서방 진영의 중간이고 이들의 정치적인 칼라가 딱 우리는 무조건 중립이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현 상황에서 이익을 좀 많이 얻어가지고 이 물가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시그널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기에 요거 터키 뭐 지금 잘 하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1등 자동차인 지리가 여기가 볼보 갖고 있죠. 르노와 한국에서 친환경차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르노 코리아의 지분을 지리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에서 볼보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좀 손잡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입김이 세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제품들의 가격, 이 완제품들의 가격이 하나씩 하나씩 오르고 있어요. 식품 쪽들도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드링크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거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그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신 다음에 어려운 시장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정리 봤으니까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B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을 한번 짚고 약간이나마 올라와주는 모습들 때문에 야, 이거 반등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온 뉴스라고 해봐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보면 좋은 건 지금 뭐 뉴욕에 변이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올해 연말까지 꾸준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BNC 입장에선 안트로키노놀이 데이터가 좋게 발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이 경쟁자들이 조금씩이나마 앞서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데이터 발표가 늦어지는 건 조금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대만의 골든 바이오텍 주주들 역시도 지금 상황이 지친다라는 모습을 이 주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뭐 저도 솔직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발표가 돼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나마 괜찮은 건 이 한국 BNC가 이제 세종공장 쪽에 다시 세종시 쪽에 GMP 인증을 받은 공장을 다시금 증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안트로피노널 원료를 생산을 하고 완제품도 만들어서 이제 판권이 있는 나라에는 직접 공급을 하고 판권이 없는 나라는 원료 공급을 통해서 간접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요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요것이 조금 많이 나가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조금 불안을 하면서 이 한국 BNC를 보고 있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와, 보이십니까? 외국인. 사모펀드가 매도하는 물량 얘네가 다 받아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이렇게 떨어지는데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받아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길게 매집을 하는데 반등이 없었던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보통 이 정도로 매집을 하면은 반등이 세게 왔었거든요, 과거에는. 그 차트를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냐면, 자, 요런 자리들, 이거 다 외국인이 사갖고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세게 반등이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데 아직 반등이 없죠. 그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얘네가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누군가는 물량을 털거나 공매도를 때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공매도를 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커버링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연장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던가. 일단 요 부분은 조금 걸리기는 한데 이 외국인이 주체가 되었던 종목이니만큼 이 수급이 계속 이어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계속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이제 어느 라인을 뚫어주면 좋냐? 11선 봐야죠. 딴 거 볼 필요 있습니까? 11선을 뚫고 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21선은 시작이고 그 다음은 좀 이 거리가 멀어져 갖고 60일은 힘들 것 같고 480 라인까지는 한번 똥침을 찔러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뚫고 61선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240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핵심은 첫 번째가 12,500원 여기 라인이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고 위쪽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면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바닥이 잡아줄 때까지 계속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데이터 발표가 되는 건 너무 불안하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희한하게 만큼 되게 많이 오랫동안 매집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많이 올라가 준 만큼 나름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라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12,500원을 못 뚫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다만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2만원 조금 아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BNC 이렇게 한번 쭉 봤고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멤버십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